GPS 위성 신호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GPS 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결정을 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위성 신호인 L1 또는 L2 반송파라는 곳에 코드라는 것을 복조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위성마다 각자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고유한 코드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을 슈도 랜덤 노이즈 코드라고 해서 PRN 코드, 각 위성의 고유 코드의 번호를 PRN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 코드는 보통 위성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를 해서요. 어떤 이따가 나올 의사거리라고 얘기하는, 즉 의사라고 그러면은 이게 닥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짜거리라고 이야기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수신기에서 일단은 같은 코드를 생성을 해서 위성에 이제 그 위성에서 보내준 그 코드하고 매칭되는 신호의 시간의 시가차를 계산합니다. 시간차를. 그래서 신호의 도착 시간을 측정을 해서 위치를 결정할 거리를 결정을 통해 갖고 후방 교회법에 의한 위치를 결정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이 PRM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A 코드, Course Acquisition 코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에런 반송파라는 곳에만 실려서 전송이 됩니다. 오른쪽 요 그림이 이 GPS 신호 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L1 파장 19cm를 갖는 1574.42MHz의 L1 주파수에 이렇게 코드 CA 코드를 심습니다. 코드를 심어가지고 복조를 시켜서 주파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01, 01, 001, 001, 01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내가 수신기가 그거를 수신 받았을 때 뭐 위성에서 보내준 01, 01, 001이라는 신호가 내가 도착했을 때 01, 01, 001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측정을 해서 코드에 의한 위성과 나와의 거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의사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CA 코드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스탠다드 포지셔닝 서비스로 해서 SPS라고 많이 부릅니다. 두 번째 코드는요. L1파하고 L2파에 둘 다 복조돼서 실려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프리사이즈 코드, P코드, 즉 군사용 목적으로 높은 정확도들을 실시간으로 얻고자 할 때 쓰이는 코드예요. 그래서 군용 코드라고도 부르고요. 안티 스푸핑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얘들이 이 P코드라는 건 일반 사용자들이 받으면 안 되겠죠. 군사용 목적이니까 자기네들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군사활동에 의한 뭐 군인들의 이동이나 탱크, 비행기, 뭐 항공모함 등의 이동 속도들, 위치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코드들을 암호화시킵니다. 암호화시켜서 또 과학자들이 그 암호를 풀려고 할까봐 비정기적으로 암호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이 암호를 만들어서 신호를 바꾸는 코드를 바꾸는 상태를 AS라고 그러고요. 이 AS 영향 안에서 이 코드들을 암호화시킨 코드라고 해서 P 코드를 또 다른 말로 Y 코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PPS 서비스, 프리사이즈 포지셔닝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P 코드의 경우에는 군사 부분에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이 코드들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다가 이 코드들을 복조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를 보통 우리가 반송파, 한국말로 반송파, 그 다음에 영어로 캐리어라 부릅니다. 우리 그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내 멀리 제주도 여행 갈 때 보면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있죠? 짐 싣고 다니는 그 가방, 그런 가방들을 보통 캐리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스타벅스 갈 때도 내가 커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캐리어 달라고 그러죠. 그렇게처럼 뭔가의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주파수 형태들을 반송파, 또 캐리어라고 칭하고 있고요. 에런 반송파의 경우에는 약 1575.42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L2는 1227.60M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송파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GPS 신호의 구성 요소인 세 번째 요소는 항법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위성에서
발사된 신호들을 수신기에서 수신을 했을 때, 뭐 실시간적인 PRM 코드를 받아서 내가 수신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신호가 어느 위성에서 온 건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위성의 시각 정보, 그 다음에 궤도가 어디인지 궤도 위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야 그 부분들에 대한 내 위치를 결정을 할 때 더 보내준 위성과 나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정보들을 담는 것을 항법 메시지라고 합니다. 즉, 이 항법 메시지에는 이 PRM 코드를 보낸 위성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수록이 돼서 우리 수신기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뭐 위성의 상태 정보, 내 위성의 신호의 강도가 괜찮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요. 아까 보셨던 GPS 구성 세 가지 부분 중 제어 부분에서 위성 제어 안테나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 정보들을 메시지로 전달해주면 그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시계에 탑재되어 있는 시계가 어떤 시각에 오차가 있는지 이런 정보, 또 궤도 정보와 관련돼서 선택력, 알마약이나 또 위성 궤도력, 이페메리즈라 불리는 이런 정보들을 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천체력, 궤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이력, 개인적인 걸 보면 살아온 역사들을 그러면 이력서 뭐 이런 거만 하죠. 그다음에 날이 가는 날에 대한 기록들을 담은 것들을 달력 이런 얘기로 칭하지요. 그런 것처럼 위성의 궤도에 대한 정보들,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던 것을 력이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나라 말로 풀었고요. 이걸 천체력, 위성 궤도력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갖게 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오차 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GPS는 완전한 완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가 무엇인지,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도 2200km 좀 높은 고고도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대기를 구성하는 두 개의 층에서부터 이 L1, L2 반송파가 어떤 신호적 지연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신호 지연에 대한 정보들을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게끔 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위성 신호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PS가 먼저 있겠고요. 민간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고요. 보통 우리가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아주 저가형 수신기가 들어있는데도요. 거기에도 우리 SPS 서비스를 받아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SP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호는 뭘까요? 코드 중에 두 종류 중에 그렇죠. CA 코드를 수신받게끔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PPS, 프리사이즈 포지셔닝 서비스에 이용하는 PPS 코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 스포핑 기능이 발휘된 상태에서 Y 코드라는 걸로 암호화 복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수신기를 갖춘 사용자만이 이 PP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고요. 미군과 연합군 또는 우리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군의 연합군하고 카투샤가 있죠. 카투샤에도 특정 수신기 같은 경우는 PP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부 미국의 정보기관, 다음에 미국 정부로부터 선택된 민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성의 위치예요. 위치에서 내가 뭐 코드를 언제 보냈습니다는 위치 정보와 코드를 언제 보냈는 시각 정보가 중요할 텐데요.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두 개의 궤도 정보 종류입니다. 먼저 궤도력, 이페메리즈라 불리는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의 위치들은 계속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지구와 달의 인력과 다른 현상들 때문에 땡기는 힘에 의해서 계속 궤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궤도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도 해서 나중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보름 안쪽으로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걸 정밀 궤도력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인 궤도력들을 이제 일반 궤도력 또는 궤도력이라는 말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제 위성의 현재 정확한 위치, 즉 정확한 좌표하고 시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항법 메시지 실어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마약이라고 불리는 천체력이라는 정보는요. 이 24개 위성에 대해서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얘가 어딘가에 어디로 몇 시에 어디가로 이동할 거라는 그 정보들을 우리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실제로 포지셔닝에 사용되는 궤도 정보들은 이 궤도력,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PS 현대 계획에 의해서 미국이 GPS에 대한 서비스들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신호를 체계를 하나 늘렸죠. 그거를 반송파, 즉 우리 캐리어에다가 L5 캐리어를 하나 더 싣게 됩니다. 이 L5 캐리어에다가 넣게 되는 건 뭐냐면 QGSS 위성, 일본의 QGSS 위성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안전 신호 방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GPS 위성 신호를 수신받고 있다가 내가 이제 뭐 삼척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 통지 서비스를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를 감지를 한다 그러면 나한테 GPS 위성 신호가 들어오면서 그 메시지까지 전달한다는 거죠. 동시에 일본의 QGS 시스템을 저는 가서 직접 봤는데요. 이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체가 실용 이제 활성화된 이제 제가 메뉴 활성화 시키면은 위성 신호를 받아서 내가 다가오고 있는 지진 해일로부터 어디를 피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나침반처럼. 그래서 그 서비스 받아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갈 수 있게끔 피신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RM 코드 같은 경우는 P 코드와 CA 코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개선된 신호에서 밀리터리 코드라는 걸 또 심었어요. 그래서 군사용으로 사용된 P 코드의 새로운 형태로 불리고 있고요. 서로 발사되는 위성에다 탑재시키고 있고 기존의 P 코드에 비해서 약 신호 강도를 좀 세게끔 해주는 신호들이고요. L1, L2파에 모두 실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송판은 L1, L2, L5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약간 보정했다라는 의미로 코렉션 했다는 의미로 L1C, L2C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품 메시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의 형태들로 위성 신호가 코드, 반송파, 항품 메시지로 구성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지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은 GPS 신호와 관련돼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과 같습니다. GPS 위성으로부터 문제가 전송되는 L1파 신호의 주파수가 1575.42MHz이다. 광속, 빛의 속도죠. 속도가 2억 9,979만 2,458m를 초당 이동한다 할 때 L1 신호의 10만 개 파장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뭐 꼭 GPS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과학 시간에 물리학의 한 전자파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데요.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파수의 이 파의 길이인 이 파장이라는 것은 그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호의 빛 속도, 뭐 여기서는 문제가 광속도로 나오지만요. 그 속도와 주파수의 역비례, 반비례 관계식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라고 의미하죠. 그와 주파수의 역비례 관계다. 그런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L1 신호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보고 이 한 파장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파의 길이를 10만 개가 있을 때, 즉 10만 파장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환산해보는 단계로 넘어가면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파의 길이는 광속도와 주파수의 반비례 또는 역비례 관계에 있다. 빛의 속도 2억 9,979만 2,458m per sec를 주파수의 주파수의 크기, L은 주파수인 1575.42MHz로 나눠주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주파수의 단위로서 사용하는 게 헤르츠라는 말을 쓰죠. 헤르츠라는 단위는 초분의 1이라는 겁니다. 1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헤르츠는 초분의 1로 역수로 나눠줄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기본 단위 배울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메가라는 말을 쓰죠. 이 메가라는 단위는 10의 6승에 해당되죠. 그래서 10의 6승으로 환산해서 그 값을 넣어주시고 빛의 속도를
나눠주시면 이 L은 한 파장의 길이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0.19029362728 메타. 보통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9.03cm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값은 L원 신호 한 파장의 파의 길이라는 거죠. L원 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있다 그러면 전체 구간의 길이를 하나의 파의 길이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0만 파장의 거리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앞서 구했던 19.03cm가 10만 개를 곱하면 되겠죠. 10만 배를 곱하게 되면 19,029.36728m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으로부터 어떤 수신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주파수가 이렇게 전해서 들어오게 될 때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파장의 개수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미 GPS 위성에서 송신하고 있는 신호의 주파수의 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인 광의 속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만 개 개수만큼을 곱했을 때 나와 위성 간의 대략적인 실제적인 거리는 얼마가 된다? 약 19km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위성과 나와의 수신기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후방교육법에 의해서 집에서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코드를 통해 갖고 우리가 위치를 결정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합니다. 물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드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위성과 나와의 거리가 한 놈이 있을 거고요. 또 반송파 있죠. 반송파를 이용해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좀 해놓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코드에 의한 거리인데요. 수신기에 포함되는 시계 오차를 포함한 수신기와 위성 간의 거리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위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배 어마어마하게 정확도가 높은 원자시계가 탑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호를 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수신기에 포함되는 시계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원자시계를 탑재할 수는 없겠죠. 워낙에 비싸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위성에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이 코드를 보냈어요 하고 하는 송출 시간을 나한테 전송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수신받는 수신 시간에 그 시간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 수신기의 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차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GPS 위성 고유마다 약 1초 정도 자기만의 이제 PRM 코드를 생성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얘가 이제 간단한 시계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면 내가 수신을 받는 수신 시간에 얘가 이걸 보낸 거와 내가 받은 거에 시간 차이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시간 차이에 의해서 빛의 속도를 계산을 하면 실제적인 나의 거리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내 수신기가 정확하게 이 시간을 받아들였던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계 오차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오차에 의해서 나와 위성의 거리에 또 오차가 발생이 되겠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의사거리, 영어로는 슈도 레인지라고 해요. P는 우금입니다. 두 번째 거리는요, 위상거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리어 페이즈 시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캐리어, 즉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반송파의 페이즈 위상, 우리가 사인 함수로 되어 있는 이 사인 함수의 곡선이 위치의 상태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여서 위치의 상태가 들어오는 것이 내가 보냈을 때가 언제고 받을 때가 언제인데 거기에 이용한 시간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의 파장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주파수에도 곱하면 나와 위성 간의 거리가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즉 거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코드에 의한 의사거리 결정하고 방식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위성에서 보내준 게 개수가 파가 하나가 오고 두 개 오고, 아이고,
2개 오고 3개가 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신호가 들어오는 개수가 파가 몇 개인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파수에다 길에다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에런파 같으면 앞서 계산한 것처럼 19cm 정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 정도의 파장 개수가 세워졌다. 그러면 위성과 나는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라는 거리를 알 수 있게끔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인 형태의 사인 정형파라고 그러는데 이 정형파가 정확하게 하나 처음에 시작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나면 한 파장이 될 텐데요. 이게 끝나서 딱 한꺼 들어오면은 또 한 파장이 아니라 중간에 끊겼죠. 끊겼으면은 이게 개수가 정확하게 한 개다, 두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공수개의 수만큼 파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정수배를 알 수 없어서 얘를 계산하기, 거리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소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솔루션 방법을 보통 우리가 불확정 정수 또는 미지 정수 재해석, 영어로는 ambiguity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통해 쉽게 우리가 정확한 위치들을 결정을 해서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수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위상거리에 대한 개념, 이거는 팔을 이용하는 개념이구나. 앞에서 의사거리라는 거는, 코드를 이용하는 거리구나.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특히 주파수를 이용하는 위상거리에 있어서는 이 사인으로 파로 이루어져 있는 정인파의 정수 개수만큼을 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게 불확정 정수 또는 미지 정수라는 걸 재해석한다는 용어 설명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GPS 위성 신호를 딱 하나만 신호를 우리가 수신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단면 이처럼 평면으로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3차원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 GPS 위성으로부터 내가 수신받은 거리는 이 구 계정 내에 어느 면이든 하나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겠죠. 위성 신호를 두 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위성과 2번 위성이 서로 수신을 받아서 교차되는 요 공간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접 원이 형성이 되죠.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 내에 어딘가에 교차되는 지점 내에서 이 전면상에 나는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세 개째 위성의 위치를 수신을 받았다고 치시면은 세 개 원의 교접 원과 교차되는 지점이 두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죠? 두 지점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 우주 공간상에서 이 위치를 받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이 지구 표면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점에서 위치를 받고 있겠지만 실제로 뭐 결정할 때는 이 위성 세 개만 존재하면 풀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주 공간상에 있는지 요구에 있는 건지를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소프트 솔루션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통은 대부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표면에 있는 공간으로서 그 위치를 표시하는 걸로 많이들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 번째 위성의 신호를 수신을 받는다면 정확한 내 위치가 지표면으로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성은 여기에 신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성의 신호는 4개를 받아야만 GPS 위성으로부터 모르는 미지점의 측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PS의 개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